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이 되게 중요하죠. 균형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근력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둥근 장이 있을 수도 있고 네모난 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장의 축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갖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정시는 지금 그림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월 30일인데 어느 정도 시장은 나스닥도 좀 상승을 하고 S&P 500도 좀 상승을 하고 반도체도 올라갑니다. 물론 뭐 정시라는 게 항상 보게 되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든지 또 눌림목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처럼 어느 정도 약간 힘겨운 그림에서 이렇게 힘겨운 걸 갈 것 말 듯 하면서도 갈 때 팍 가면 생각보다 이 출발점이 상당히 강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또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 같다가 이런 거죠. 주가라는 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걸 뚫을 때 강력하게 뚫으면 이 출발하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시 원복되는 데는 어느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수만 놓고 보면은 아직은 잘 몰라요. 만약에 나스닥이 이까지 올라갔다면 조금 그림은 달랐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수는 천천히 어느 정도 코스피도 자리를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저항도 많고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올라도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은 왜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는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항상 시장에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축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개 기업이에요. 이 자료는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눈도 블링블링 하고 되는데 이제 많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기될 때는 미국은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한국은 상승 종목이 빨간색, 하락 종목이 파란색으로 바통 표시하는데 미국은 거의 반대로 표시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시가총액의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조금 안 됩니다. 200달러 회복되면 거의 되는데 애플이 제일 큰 거고 땅 따먹기 그대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고 구글도 크죠. 아마존도 크고 테슬라도 이 정도 땅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99개 정도가 약간 부실하더라도 한 7개 정도만 강해도 정신은 쉽게 오를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의 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장의 축 자체가 코스피가 못 가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직까지 뭐 강력하게 이거다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는 삼성전자도 은근히 안 가고 LG엔솔도 뭐 올라가진 않고 55만원대 하이닉스도 12만원대 계속 껌딱지 삼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만 어느 정도 조금 반등 그러다 보니까 약간 1위 힐비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LG화학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뭐 지난주까지 힘을 쓰고 나니까 조금 늘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지금 놓고 보면 이 세 친구 중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는 다 AI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AI란 공통점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AI가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AI도 그렇게 볼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고요. 자, 애플이란 기업이죠. 우리가 항상 많이 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의 절대주가가 지금 184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당 기준으로 2조 8천억 700억 달러. 3조 달러는 조금 안 돼요. 주가 빠지면서. 그럼 여기서 한 10%, 5%만 오르면 되니까 10%니까 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얼추 200달러 언저리가 가게 되면 다시 3조 달러로 복귀를 하는 거죠.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거의 두 배? 예, 그렇죠. 거의 한 배 이상이 되네요. 애플 하나면은 대한민국 주식 2,600개를 다 살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나오는 나스닥이 바로 밑에가 되는 거고 근데 애플이 오른다고 해서 국내 관련주가 막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애플이 움직이면 아까 봤지만은 애플이 움직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만큼이나 뭐 이쪽도 상당히 강하니까 지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기 좋습니다. 근데 9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플은 여느 월보다 움직일 확률이 많죠. 애플은 그래도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아이폰에서 나옵니다. 아이폰에서 나오는데 항상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9월에 출시하니까 애플의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이제 9월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인데 지금 가장 23년도에 가장 핫한 기업이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서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천억 정도 될까요? 2천조 정도? 코스피 전체네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연일 호재성 재료와 수급가, 정권사 목표가와 의견이 나옵니다. 여전히 월간은 전체 엔비디아를 커버리지하는 50개 이상의 IB 쪽에서 거의 99.9%가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이는 롱인 거죠. 500달러 돌파도 뭐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은 약하지만은 엔비디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엔비디아가 무게축을 잡아주니까 관련있는 기업들은 여타 종목보다 상당히 강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다시 올라와요. 테슬라가 257달러 기준으로 811조니까 8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쵸? 아직 1조 달러는 못 갔어요. 주가 빠지면서 못 갔는데 실제적으로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올라오죠. 그러면 테슬라란 기업도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다시 300달러 빨리 가고 안 가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래도 210달러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못 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배터리가 별로 안 간다면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금 지나면은 테슬라라는 기업은 물론 전체 매출이 아직까지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이쪽은 별거 아닙니다만 또 로봇이란 테마도 테슬라는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한국 주식만 보시면서는 진 않겠지만은 어떤 시장의 축이라든지 시가총액 사이즈, 그러면 어쨌든 한국도 이런 표가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이렇게 보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의 주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번 하고 말 거면 본 영상은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신다면 최소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조금 구분하면 4종목 정도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기업들은 틈틈이 이 친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현재 주가 상태는 어떤 레벨인지를 가끔 확인하고 가신다면 아마 시장의 무게추를 갖고 보는데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돌고 돌고 돌아서 아주 그냥 넓은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